중자는 불편불이 무가불급지 명이요. 중이라는 것은 이 중용할 때 중이라는 그 의미를 풀이한 겁니다. 중이라는 것은 불편불이하고 이 치우칠 편자죠. 치우치지 않고 또 기울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아갖고 무가불급지명이라 지나치거나 미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을 이름함이요. 우리가 중용이라고 할 때 중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불이다. 치우치고 기울지 않는 또는 너무 지나치거나 또 미치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중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중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아마 불편불이 무가불급지 이걸 중이라고 이렇게 설명한다는 건데, 이 경전 내용 안에 이 중이라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긴 다만 글자 뜻풀이만 해놓은 건데, 그것을 말하며 중용이라고 할 때 용은 평상예라. 용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 이 용자가 떳떳할 용자죠. 그러니까 평상적인 것을 용이라고 한다. 뭐 특별하지도 않고 유별나지도 않는 평상적인 걸 용이라고 한다. 자정자왈 불편지 위중이요 불역지 위용이니 중자는 천하지 정도요 용자는 천하지 정이라. 자정자왈 이 정자입니다. 앞서 우리가 송나라 때 정부자 그 형제 정명도 정의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정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 자정자는 정자를 높여서 하는 말이죠. 자자를 밑에 붙이면 정자자 이래도 좀 이상하죠. 대부분 우리가 높여서 부를 때는 자가 뒤에 오죠. 맹자다, 안자다, 열자다, 간자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자가 있으니까 그 위에 또 하나 더 붙인 건데, 정자가 말하기를 불편지 위중이요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이라고 이르리자. 불편지 위중이요 기울지 않는 것을 중이라고 하고, 불역지 위 용이니 바뀌지 아니하는 것을 용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바뀌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을 떳떳하다 하는 것을 용이라고 하니, 중은 천하지 정도요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바른 도요, 용자는 천하지 정이라 용이라는 것은 천하의 바른 이치다. 이제 정자는 그런 식으로 이 중용에 대해서 풀이를 했다는 겁니다. 차편은 내 공문 전수 신법이니 자사 공기구의 차야라. 고로 필지어 서하야 이수 맹자 하시니, 기서 시언 일리하고 중산위 만사하고 말복 합의 일리하야 방지적 미육합하고 건지적 폐장어 굴하야 김이 무궁하니 개실하게라. 선독자는 완색이 유득언이면 즉 종신용지라도 유불능진자의리라. 거기까지요. 이 편이라는 건 이 중용편을 두고서 얘기하는 거죠. 이 차자는 대명사입니다. 이 중용을 가리켜서 이 중용이란 책은 이런 말이죠. 차편은 내 공문 전수신법이니, 이 공문이란 공자 제자의 문하를 공문이라 하죠. 공자 문하에서 전해 준 신법이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용이라는 건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형상보다 상달, 천리 같은 이런 모양이 없는 이런 그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법이 마음의 법이 되는 거죠.
공문에 전수한 신법이니, 그러니까 중용이 이제 공자 문하에서 전해오는 신법을 전해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사가 공자의 손자였던 자사가 공기구이 차야라 그것이 오래되어서 어긋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바른 그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면은 그 본래의 취지가 달리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자사가 상당히 두려워했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 거로 필지어서 하야 책으로 써서 이 필자는 부필자죠. 동사가 되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라는 건 필을 강조하는 조동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책으로 써서 이 중용을 썼다는 얘기죠. 자사가. 그렇게 해서 이수맹자하시니 맹자에게 주었으니 맹자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서, 시언, 일리하고 그 책이 다시 말하자면 중용은 처음에 처음 시자죠. 비로소 시자. 처음에 하나의 이치를 말했고 중산위 만산이 중간에는 흩어서 만가지 일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중용이라는 것은 결국 천리 하나를 두고서 얘기를 한 거지만 그것이 점점 확산되어서 인간사회까지 전반적으로 걸쳐서 모든 걸 얘기했기 때문에 중산위 만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말자죠. 끝에 가서는 다시 붙자 합해서 하나의 이치가 되었으니 중용을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이 천리 얘기를 중용 말장에 가서 또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모습으로 경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다시 하나의 이치를 처음에 얘기한 이 일을 얘기해서 방지적 미육합하고 이 방은 내칠방자입니다. 우리가 방축이란 말 합니다. 쫓아버린 걸 방축이라 그러죠. 쫓을 축자 써서 내칠방자. 이런 경우에는 내친다 그러면 조금 의미가 잘 통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풀어놓으면 해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자면 이 중용에 갖고 있는 그 책의 내용을 풀어놓아 버린다면은 미육합하고 육합에 가득할 미자 가득하고 육합이라는 건 우주란 말입니다. 육합 육극 이렇게도 쓰는데 그래서 육합은 육극이다 우주다 전 세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용이 천리를 얘기했는데 근원적인 것은 그래서 이 중용이 갖고 있는 책의 의미를 우리가 풀어서 해석해 보려고 한다면은 그 내용이 엄청나가지고 온 세계를 다 우주에 가득 찰 수가 있고 건지적 그는 이제 방에 그 대가 되는 반대말이 되죠. 풀어놓는다, 걷어들인다 이제 그런 말이 되죠. 우리가 이 건자는 책건 건자 해가지고 책이 한 건, 두 건 할 때 이 건자를 씁니다. 근데 이 건자는 말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책은 두루마리 책이라서 건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 걷어들인다, 방에 반대말이 되니까 걷어들인다면은 다시 말하자면 중용의 뜻이 풀어놓으면은 우주에 가득 찰 만큼 그렇게 방대하지만 그것을 하나로 걷어들인다면은 폐장어굴이다. 물러갈 때 감출장 빽빽할 밀자죠. 이건 주역 개사에 나오는 말인데 밀은 은밀해서 볼 수 없는 걸 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러가서 밀에 감추어지고 다시 말하면 폐장의 굴이라는 얘기는 형이 상적인 그 중용의 도를 두고서 하는 말인데 물러가서 감추게 되면 은밀해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 되는데 이 주역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따와서 이제 중용의 뜻을 풀이한 건데 그러니까 중용의 뜻을 걷어들인다면은 그냥 창고 속에 감춰둔 것처럼 이래 감추어져 가지고 말이죠. 다 갖추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풀어놓으면 또 천지에 가득 차지만은
그건 상대적인 의미로 쓰인 거죠. 그렇게 해서 기미가 무궁하니 그 맛이 다시 말하면 중용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 무궁하다. 무궁해서 무궁하니 개실하게하다. 모두가 실질적인 학문이다. 우리가 실학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우리 실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실질적인 학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선독자는 잘 읽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선은 훌륭하다, 잘이다 그런 말이죠. 선수라고 할 때 훌륭하다 이렇게 쓰죠. 착하다고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선독자는 잘 읽는 사람은 완색이 유득언이면 잘 읽어서 완색, 구경할 완자죠. 차들색자, 완색. 완색은 책을 읽어서 의미를 캐치하는 걸 완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잘 읽는 사람이 완색을 해서 유득언이면 얻음이 있다면은 다시 말하면 중용을 통해서 그 내용의 뜻을 알 수가 있다면은 즉 종신용지라도 몸을 맞춰서 몸이 다 하도록 종신이니까요 쓴다 하더라도 이 중용의 의미를 우리가 쓴다 하더라도 유불능진자 의리라 능히 다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중용의 의미를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자기 몸이 다 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 무궁무궁한 걸 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럼 처음부터 그 중용장구 한번 보시죠. 중자는 불편불이 무가불급지 명이요 용은 평상이라 자정자왈 불편지 위중이요 불역지 위용이니 중자는 천하지 정도요 용자는 천하지 정이라 차편은 내 공문 전수신법이니 자사 공기구의 차예라 고로 필지어 서하야 이수맹자 하시니 기서 시언 일리하고 중산위 만사하야 하고 말복 합의 일리하야 방지적 미육합하고 건지적 태장음일하야 힘이 무궁하니 개실하게라. 선독자 완색이 유득언이면 즉 종신용지라도 유불능진자 의리라.